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성종실록 제23부 비록 태평성대는 이룩했으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대체로 우리가 이제 세종 시기를 조선 전기 최전성기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죠. 혹은 또 이제 이때가 태평성대였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해요. 근데 예전에도 제가 세종시대 때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엄밀하게 말하면 세종의 시대는 아직은 창업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국정 또한 완전히 안정돼 있던 시대는 아니었어요. 다소 좀 이제 혼선이 있었던 시대였죠. 특히나 세종은 제가 이제 세종실록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좀 이제 실험적인 정신이 강하신 왕이에요. 그래서 도전 정신, 모험심 있고 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은 이제 실험 정신이 강한 분이고, 조금 이제 적나라하게 말하자면은 일을 자꾸 좀 만들어가지고 신하들을 팍팍 굴리는 그런 스타일의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대 사람들 입장에서 삶이 마냥 이게 순탄하다라고 말하기는 다소 좀 이제 애매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고생도 좀 했던 시대였죠. 특히 대표적으로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화폐 문제, 바로 화폐를 적용하려고 다소 좀 이제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이것 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이 피를 보게 되는데, 이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조시대 때 특히 세조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부국 강병, 어떻게 해서든 파이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 부국 강병의 시대를 거치면서 국력이 점차 이제 신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조 때 이 부국 강병책도 양면성은 있어요. 부작용이나 역효과도 분명히 있는데 지나치게 군대 숫자를 늘렸기 때문에 국방비에 대한 부담이 좀 증가했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튼 간에 어쨌든 세조시대 때 이런 부국강병책을 추진한 끝에 나름 이제 국력이 신장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성종 때 이르면은 이제 완전히 안정기에 들어서게 되는데, 특히 성종은 도합군주라는 목표에 굉장히 충실했죠. 그래서 옥사를 일으키거나 혹은 신하들을 대대적으로 숙청을 하거나 하는 등의 피바람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분명 세조시대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세조에서 예종시대 내내 이제 발생했던 각종 정변, 역모 사건, 또 어쩔 수 없는 게 세조 자체가 이제 정변을 통해서 집권을 했다 보니까 정통성이 많이 부족한 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각종 정변과 역모가 발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종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이런 홍역을 다 치르고 난 다음이라서 그런 점도 있고, 또 성종 자체가 도합군주라는 목표에 굉장히 충실했다는 점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도 안정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흥미로운 것은 성종시대에는 여러모로 좀 시대적인 운도 따라졌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고려시대 말기에 있었던 공민왕처럼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뭐가 자꾸 꼬여요. 그러다 막판에 이제 공민당이 결국 획가닥했죠. 그런 케이스도 있는가 하면은 하여튼 문대가 더 잘 따라줘가지고 순풍에 돛단 듯이 일이 술술 풀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개국 초기만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봤을 때 명과의 관계가 굉장히 불안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 시절, 태조 이성계 시절에는 정도전이 요동정벌을 한 해 만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던 시절이었고, 그 다음에 태종 이방원 때도 어쨌든 태종이 정말 이제 몸을 낮춰가지고 비위를 열심히 맞추려고 고생을 좀 하셨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명하고 관계가 좀 이제 가까워지긴 했지만 그 비위 맞추느라고 고생을 정말 많이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건 세종 때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또 세종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외구 문제, 여진족의 침략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대마도도 정벌하고 사군죽진도 개척하고 그런 군사적인 확장 정책이 병행되었던 시대였죠. 하다못해 세조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진족과의 분쟁이 계속됐었는데, 근데 이때 당시 이제 그 질긴 악연이었죠. 이만주와의 악연이 확실하게 이제 매듭이 지어졌던 데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외적의 침략 그리고 국경지대의 분쟁이 세조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끊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대규모 군사 반란도 일어났죠. 세조 때 벌써 일어났던 게 이중옥의 난, 그리고 이시의 난, 이런 반란 사건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남이의 옥사야 보고 좀 거시기한 면이 있다라고 해도 어쨌든 이런 확실한 군사 반란까지 일어났던 시대가 바로 세조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성종시대가 되면은 조선군이 한두 차례 여진정벌을 단행한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외부 침략이 조금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뭐 이제 주목할 만한 수준은 아니긴 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의 외침이 앞시기에 비하면은 굉장히 눈에 띄게 줄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의 반란 사건조차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종 때는 뭐 그렇게 규모 있는 역모 사건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평온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또 대외적으로도 성종의 치세에는 일본과의 교역량이 늘어납니다. 그건 뭐 세조 때도 그러긴 했었지만요. 일본도 이제 무로마치幕府가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양국이 이제 우호 선민 관계가 확실하게 정착이 되죠. 그래서 명과의 관계도 이제 안정되고 일본과의 관계도 안정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조선의 국세가 뻗어나갔던 시기가 바로 이 성종 때였어요. 실제로 성종이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얻었던 왕이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성종이 승하하자 외관에 거주하던 외인들이 슬퍼할 정도로 성종의 인망은 주변국에게도 나름 좀 폭넓게 퍼져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당대에는 다소 좀 뜻밖의 평가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날 21세기 현대 대한민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성종이 나쁘지 않은 괜찮은 군주였다라는 평가를 내리긴 해도 그래도 세종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는 잘 안 내려요. 그런데 오히려 조선 당대에는 성종의 시대가 세종의 시대보다 더 나았다라는 평가가 제법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종이 세종보다 뛰어났다라기보다는 시대가 그만큼 이제 안정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종은 세종과 유사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종처럼 근면 성실했죠. 그리고 굉장히 온화했습니다.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종이나 세조처럼 좀 자기 멋떨린 구석이 별로 없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종은 세종하고도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었냐면은 세종과 달리 무리하게 일을 벌이지 않았다는 점. 사실 이것 때문에 아마 신하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세종은 실험적인 정신이 굉장히 강했던 왕이라 가지고 새로운 일들을 진취적으로 계속 벌이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성종은 확실히 수성의 스타일이다 보니까 새로 뭔가 일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벌였던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 신하들 입장에서는 세종시대보다는 성종시대가 더 나은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올 법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종 같은 경우 논쟁을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왕이었습니다. 토론을 상당히 즐겨하는 왕이었죠. 그래서 뭔가 좀 이제 의견이 신하들이 안 맞는 게 생기면은 이 토론을 통해서 신하들을 설득하려는 작업을 꽤 거쳤던 왕인데 그에 비해서 성종은 확실히 이 점에서 좀 차이가 나요. 신하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거나 뭔가 듣기 싫은 좀 이제 간언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논파를 하고 공박을 하고 설득을 하고 그런다라기보다는 그냥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기 스스로 이제 조심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했던 바로 그런 스타일의 왕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대 신하들 입장에서는 성종이야말로 흠잡을 데 없는 도합군주이자 성군이라는 그런 인식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성종의 시대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세종의 시대를 능가하는 태평성대를 달성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 근데 GDP나 뭐 이런 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성종 시대가 세종 시대보다는 한 수 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한각이니 기적이니 어쩌니 하더라도 7, 80년대 그때 이제 산업화 시절보다도 21세기가 훨씬 더 이제 안정되고 발전되고 고도의 이제 그런 문화적인 수준을 구축한 시대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종의 시대가 태평성대다라는 나름 그런 이제 칭호가 어울리는 시대였는데 하지만 알게 모르게 성종의 치세에는요 정말 이제 앞으로도 두고두고 나오게 될 조선의 여러 가지 고질적인 병폐들이 싹트기 시작한 시대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우선 성종이 국방을 축소한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는데요. 세조 때 좀 너무 국방을 좀 늘려놓은 문제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이제 반대로 국방을 좀 축소를 하자라고 했는데 좀 그게 과도하게 축소를 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항상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성종은 또 너무 과도하게 이걸 축소를 시켜버립니다. 특히 수군을 대폭 감축을 시켜버리는데 왜냐면 육군의 경우 성종 때 뭐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여진 정벌이 단행이 돼요. 그래서 육군의 경우 여전히 이제 여주족 과거에 그런 이제 국경지대의 분쟁이 어느 정도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전력을 유지를 해야 됐지만 수군의 경우에는 일본하고 확실하게 이제 안정적인 관계가 가다 보니까 자잘한 해적 사건을 제외하면은 별로 그렇게까지 유지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종이 어떤 조치를 내리게 되냐면은 군함들을 좋은 선으로 전용하도록 하는 바람에 그러는 바람에 이제 수군은 그 규모도 많이 줄게 되고 질적으로도 수준이 굉장히 크게 떨어지게 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중종 때 일어났던 삼포해란이나 이런 이제 외변 사건이 이후에 발생했을 때 조선이 굉장히 크게 당황하게 되는 그런 나름의 이제 사유가 되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또 부랴부랴 수군을 강화시키게 돼서 다행히도 임진왜란 때는 충무공이 이제 수군을 확실하게 이제 강화시키게 되면서 많은 활약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사회적인 기풍도 지나치게 문을 숭상하는 분위기로 흘러갔다. 이것도 이제 다소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본래 양반이라고 하면은 문무가 밸런스가 맞는 것을 우리가 양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선 전기의 격언에 따르면은 양반이 돼가지고 무예만 할 줄 알고 글 공부를 안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고, 반대로 글 공부만 할 줄 알고 심신을 단련하지 않으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다. 문무를 동시에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라는 것은 사실은 문무를 다 균형 있게 해야 되는 존재인데, 이게 성종 때부터 슬슬 양반들이 무보다는 문에 좀 더 치중하는 분위기를 보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유자강 같은 케이스는 좀 나오기가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신분제도도 자연스럽게 이제 공고해지게 가게 되면서 사회가 역동성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물론 이것은 꼭 성종이 잘못이라기보다는 이제 시대가 아무래도 조선이라는 나라가 점점 체제가 완성도가 높아지게 됨에 따라서 아마 이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 뭐 그렇게 좀 볼 여지도 있겠죠. 아무튼 성종의 시대는 조선 전기 최고의 태평성대라고 부를 만도 했지만 이면에는 알게 모르게 여러 병폐들이 싹트기 시작을 했으니 뭐 이것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성종 시대에도 여진족과의 분쟁은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종 때 있었던 여진정벌, 나름 또 성종 때도 이런 이제 여진정벌이 단행이 되는데 그 이야기를 같이 다루고자 하는데요. 오늘 좀 이제 공지사항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나름 중대 발표인데 사실 제가 그동안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계속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이제 제가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뭐 여러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집을 하나 구매를 하게 됐는데, 네, 뉴스에 나오는 그거 맞아요. 갭투자. 갭투자 정도로 했다가 실패를 했죠. 물론 제가 사고 싶어서 샀던 건 아니에요. 집안에서 이제 다 합작 투자해가지고 한 건데 명의는 제 명의로 했죠. 그래서 결국 책임도 제가 져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 한참 규제했을 때 해가지고 저는 이거 안 했으면 했는데 이게 또 원체 부모님이 이거 하자고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마지못해서 저도 이거를 동의를 결국 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그런 규제가 있었어요. 이때 당시 이제 집을 구매한 사람은 무조건 실거주 2년을 해야 된다. 그 시즌이 왔습니다. 원래 여기 이제 세줬었는데 세입자분이 나가셔가지고 새로 세입자를 지금 구하기가 힘들어서 뉴스에 한참 나오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에서 촬영하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촬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새로운 곳에 가가지고 새롭게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사도 해야 되고 아무래도 좀 이제 환경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이제 복잡한 일들이 좀 몇 단계 좀 더 거쳐야 될 게 있어서 그래서 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주만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2주만 좀 쉬고 정비 시간을 가졌다가 2주 후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만나뵐 날을 고대하며 이 시간 이야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